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내 돈으로 내 폰 기계값을 수납했는데 그게 위약금으로 나에게 청구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통신사 유튜버 세자마마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부터 바뀌게 되는 통신사 제도 간단 안내 드릴게요. 핸드폰 개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6년 2월부터 프리할부라는 제도가 폐지된다는 뉴스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이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바뀌게 되는 장단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할부란 핸드폰을 할부로 개통할 때 할인되는 금액들을 프리할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70만원짜리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개통할 때 약정 혜택 50만원, 제가 고객님들께 50만원 할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30만원을 선납한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저희 지원금과 여러분들이 선납한 이 80만원을 합쳐서 뭉뚱그려 프리할부 또는 선납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프리할부가 폐지된다는 건 이 뭉뚱그려 표현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바뀐 제도가 불러오는 장단점 안내드립니다. 장점 첫 번째, 핸드폰 개통 사기를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장 많았죠? 할인 금액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었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핸드폰 할부 개통할 때 계약서에 판매사의 추가 지원금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 덕에 실제로 할인해주는 업체, 거짓이었던 업체 구분하는 게 간단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인데요. 차별받는 소비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통신사와 정부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개통했을 때 할인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바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특정 채널의 소비자가 계속해서 할인을 못 받는다면 정부는 통신사에게 판매사에게 명령하거나 또는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특정 고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라 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세 번째, 평소에 지원금을 안 주던 업체들도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판매사가 여러분들께 지원금을 드릴 때 걱정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과다보조금 지급에 대한 벌금을 내는 경우, 두 번째는 지원금 환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판매사가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리는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저희에게 주는 판매 수수료를 전액 이윤으로 남기지 않고 그걸 소비자분들께 드리는 게 추가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개통하신 소비자분께서 실수로라도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시는 경우 통신사 본사가 저희에게 판매 수수료를 환수합니다. 그럼 또 저희는 그 환수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받기 위해서 연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도 저희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프리할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판매사 입장에서 이 지원금 환수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덕에 지원금 환수 때문에 평소에 지원금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적게 주던 매장들도 이제는 높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죠. 단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실 때 저희 판매사들의 추가 지원금이 전액 위약금으로 등록됩니다. 여러분들, 약정 위약금이라는 거는 약정을 가입함으로써 할인받은 혜택을 계약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뱉어내는 지원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저희 판매사들의 지원금에 한해서는 여러분들께 지원해드려도 그거를 약정 위약금으로 등록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할부 개통 시 저희 판매사들 지원금도 전액 위약금으로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혜택으로 공통지원금 50만원 그리고 저한테 60만원을 할인받았다면 총 110만원을 할인받으신 거잖아요. 이 110만원 전액이 위약금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을 한번 구매하시고 최소한 1년 반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변 시 위약금이 유예되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고려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매년 자주 바꾸시는 분들, 그리고 분실 파손으로 급하게 핸드폰을 교체하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앞으로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휴대폰 기계값을 개통 당시 현금 완납하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전처럼 저희 판매사의 추가 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등록 안 됩니다. 그러니 핸드폰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앞으로는 핸드폰 개통 시 기계값을 현금 완납으로 개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부 한도가 부족하신 고객님들, 이분들은 앞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핸드폰을 할부로 개통할 때 할인되는 금액들은 모두 위약금으로 등록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위약금에 여러분들이 선결제하시는 금액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할부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부족한 한도를 메꾸기 위해서 사비로 일정 금액을 부분납하시잖아요. 이 금액이 위약금으로 등록되고 약정기간 내에 해지 시 이 금액을 고객님이 또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내 돈으로 내 폰 기계값을 수납했는데 그게 위약금으로 나에게 청구되는 거예요. 개통 후에 여러분들이 부분납하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출고가가 굉장히 높은 최상위 프리미엄 스마트폰, 다자녀 가구, 할부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앞으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할 때 진짜 억지스러운 상황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기계값을 현금 완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 제도가 보완되기 전까지는 휴대폰 개통 시 급하게 할부로 개통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자금 모으셔서 웬만하면 현금 완납으로 개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리드립니다. 현금 완납하실 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할부로 개통할 경우 판매사의 지원금이 위약금으로 등록됩니다. 세 번째, 할부 한도가 부족해서 부분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내신 금액마저도 위약금으로 등록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2월에 바뀐 통신사 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 보실 수 있게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